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을 겪는다고 하지만 어디 가서 제 사연을 얘기하면 다들 절레절레 놀라시곤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 사연을 여기다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딱 40이 된 광주 사는 여성이에요. 만 나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아직은 30대죠. 한참 일에 미쳐 살았던 때가 있었고 워커홀릭이라고 남들이 부르곤 했는데 일하느라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지만 인연이 닿으면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싶었을 즈음 운명의 짝을 만났습니다. 일하는 곳의 거래처 직원으로 만난 그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고 뭐에 홀렸는지 7개월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제 인생에서 결혼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집신도 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죠.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님은 남편을 닮아 성품이 고운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라고 생각해. 요즘엔 고부 사이도 다 모녀처럼 지낸다더라. 내가 딸이 없잖니. 내 친구들 만나면 맨날 딸이랑 영화 보러 다니고 차 마시러 다니는 거 얼마나 부러웠는데. 딸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좋네. 자기도 뭐 힘든 거 있으면 어려워 말고 엄마한테 다 얘기해. 엄마는 뭐든지 이해해주는 분이시니까 당신이 말하기도 정말 편할 거야. 이렇게 고부 사이가 좋으니까 내가 다 보기 좋다. 고마워 다들. 남들은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전 정말 좋은데요? 진짜 결혼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유,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더 고맙지. 우리 어쨌든 잘 살아보자. 내가 정말 잘해줄게, 우리 며느리. 결혼한 친구들만 봐도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전 정말 스트레스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언제나 다정다감하게 오히려 못 챙겨줘서 안달이셨거든요.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조금 조급해져 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히려 아이가 없어도 된다면서 저에게 부담감을 덜어주시려고 했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아이를 꼭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참 속상하게도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그래도 떨칠 순 없었어요. 그래도 난 아이 하나는 낳고 싶어. 결혼은 상상해 본 적 없지만 그래도 결혼을 한다면 아이 하나는 낳고 싶었거든. 너무 조급해 마. 요즘엔 딩크족도 많잖아.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솔직히 아이 낳아서 잘 기르는 것도 힘들 수도. 그래도 우리가 아이 하나 정도는 키울 능력은 있잖아. 난 나 닮은 아이 하나 정말 갖고 싶거든. 그러니까 노력해보자. 그래. 난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랬지. 당신이 원하면 난 무조건 찬성이야. 아이가 하나든 둘이든 말이지. 조금 노력해보고 안 되면 병원에 가봐야지 뭐. 나이도 있어서 아무래도 병원에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잖아. 남편은 뭐든지 제 뜻에 따라주었는데 그렇게 반년 정도 노력을 해도 임신이 되지 않자 전 산전검사를 받아보러 갔고 남편도 따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혼자 검사를 하고 오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걸 어쩌나 싶은 마음이 앞서들게 되었어요. 난 정상이래. 당신은 검사해 봤어? 뭐래? 만약 우리 둘 다 정상이면 그냥 기다리면 아기가 오겠지? 궁금해. 뭐래?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 무정자증이래. 아이 못 낳는다고 하네. 어떡하지? 뭐?
무정자증? 그럼 난임이 아니고 아예 불임이라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속은 괜찮은 거야? 무정자증이 충격이긴 한데, 나보다 자기한테 미안하지. 자기가 아기 정말 바라고 바랬잖아. 미안해. 면목 없다. 그러게. 정말 무정자증일 줄이야. 그럼, 그래서 우리가 임신이 안 됐던 거였구나.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 한 번도 제 인생에 아이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무정자증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남편도 충격이었지만 정말 절망적이더군요. 하지만 저보다 더 상심했을 남편이 걱정이 되었고, 하루 이틀 고민한 결과 마음을 비우기로 했어요. 이것이 내 운명이면 받아들여야겠구나 싶은 게 그냥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이가 없는 상상은 해본 적 없지만 남편과 사이가 좋으니 노년에도 둘이서 행복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받아들였어. 이제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자. 요즘 세상에 일부러 애 안 가지는 사람은 많은데 나도 딩크라고 생각하지 뭐. 그러니까 자기도 얼른 마음 추스르고 받아들이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둘이 잘 살아보는 거야. 고마워. 솔직히 당신이 상심했을 생각에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줘서 면목 없다. 미안해 하지 마.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대신 늙어서도 우리 알콩달콩 살자. 아이 없어도 행복하게. 우리 둘이만 생각하면서. 당연하지. 난 네가 무조건 1순위야. 아이가 있어도 변함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 먹어줘서 너무 고마워. 미안해하는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밝은 척을 하였고, 이 소식을 접한 시어머니께서는 저희를 호출하여 방법을 하나 제시하셨는데,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방법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긍정적인 모습에 또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다 들었다. 아휴, 내가 너한테 면목 없다 정말.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요새 얼마나 불쌍한 애들이 많니? 괜찮으면 아이 하나 입양해서 키우는 게 어때?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아마 어쩌면 아이가 없는 게 이렇게 좋은 일 하라고 그랬나 보다. 내 주변에도 입양 가정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슴으로 낳는 게 더 와닿는 데잖니. 나도 입양 같은 거 생각해보긴 했는데, 자기는 어때? 난 진짜 완전 찬성이야. 자기도 애 하나쯤은 키우고 싶어 했잖아. 입양?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일단 생각은 해볼게요. 이게 쉬운 문제도 아니니까 고민을 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원래 내가 낳지 않았어도 키우다 보면 다 엄마가 되는 거다. 엄마란 게 별거 있는 줄 아니? 어차피 아이 못 가지는데 입양하자. 나 진짜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있어. 정말로. 자기만 허락한다면 바로 가능해. 그래도 강아지 입양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우리가 책임져야 할 아이를 입양하는 건데 고민은 무조건 필요하지. 잘 생각해보고 알려줘. 오히려 너희한테 더 좋은 방법이 될 거다. 얼마나 좋은 일이야. 아마 그게 평생 잘한 일일걸. 의외로 입양에 대해 호의적인 남편을 보자 생각이 많아졌고, 어차피 아이를 평생 가질 수 없다면 입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흰 입양을 하였는데, 시어머니가 보육원 봉사를 다니다 눈에 띄는 아이가 있다 하여 추천해줬고, 그 아이를 보자 저 역시도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6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어찌나 맑고 예쁜지 입양을 왜 하는지 알겠더랬죠. 전 그렇게 그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하루하루가 벅차고 의미 있는 나날이었어요. 이런 게 가슴으로 낳은 정이구나 싶은 게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마음이었죠. 오늘 우리 딸이랑 놀이공원 갔다 오려는데 자기가 도시락 좀 싸줘. 우리 엄마한테 도시락 싸달라고 하자. 응, 좋아. 엄마, 소시지랑 유부초밥 해줘요. 나 먹고 싶어. 아빠랑 놀이공원 다녀왔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우리 딸 그렇게 좋아? 알겠어. 엄마가 맛있는 거 잔뜩 해줄게. 자기도 오히려 예원이가 집에 오니까 더 활기찬 것 같아. 그럼 공기가 다르다. 우리들이 살 때도 좋았는데 예원이 있고 나서부터 오히려 집안이 밝아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말이라고 하니? 예원이가 있으니 분위기부터 다르지 않니? 이러니까 정말 사람 사는 것 같고 너무 좋다. 어머님이랑 당신도 이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참 좋네. 예원이도 너무 예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내 운명이겠지. 입양을 고민했던 게 무색할 만큼 행복했고 남편 또한 이렇게 밝은 사람이었구나라고 느끼게 됐었죠. 내 아이가 아니라도 이렇게 마음으로 품으면 내 자식이 되겠구나 싶은 나날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요. 어느 날 남편과 저, 예원이 이렇게 장을 보러 마트를 갔었던 날이었는데 우연히 남편 후배와 후배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고 당황하는 남편이 이상했어요. 선배. 여기서 다 만나네요. 우리 안 본 지 얼마나 됐나? 와, 선배 결혼하고 거의 처음 보는 거 아닌가요? 저 발령받았어요. 아마 선배랑 다시 근무할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만나게 되니까 진짜 좋다. 저 많이 챙겨주세요. 그래. 오랜만이다. 우리가 바빠서 그렇거든. 나중에 연락하자. 내가 연락할게. 자식, 여기 사는구나. 아, 우리 결혼식에 오셨던 분이야? 어머, 안녕하세요. 이 사람 와이프예요. 이런 데서 우연히 만나네요. 예? 예. 형수님, 외모가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눈썰미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애도 많이 컸네. 아주 아빠랑 판박인데? 와, 선배는 좋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형수님이랑 예쁜 딸아이랑 안 먹어도 배부르겠네요. 네가 눈썰미가 좋아. 눈썰미 꽝이면서. 일단 우리가 좀 바빠서 그렇거든. 나중에 연락할게. 나중에 봐. 허겁지겁 후배를 돌려보내는 남편이 참 이상했고 후배와 후배 와이프 또한 당황한 눈빛이었는데 솔직히 남편이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원래가 실없는 놈이라며 말하더라고요. 그 후배라는 사람이 당신이랑 예원이 참 많이도 닮았다고 하네? 그래서 그런지 자기랑 진짜 많이 닮은 것 같아. 가슴으로 나왔으니 닮아 보일 수도 있지. 그리고 자기랑도 많이 닮았어. 이래서 점차 가족이 되는 건가 봐. 그런가? 그래도 그 후배라는 사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던데. 잘 지내봐. 우리 결혼식에도 온 것 같더라. 내가 화장한 거랑 안 한 거랑 너무 달라서 날 못 알아봤나 봐. 너무 웃기지? 앞으로 화장 좀 하고 다녀야겠어. 아우, 창피해 정말. 내 눈엔 똑같지. 그러니까 그렇게 눈치 없는 애라니까. 그냥 안 엮이는 게 제일 깔끔해. 그런 놈이랑은. 내 뜻 알지?
남편의 말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는데, 마트에서 만난 후배 와이프를 만났어요. 참 친근하게 다가오는 후배 와이프의 성격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결혼 후 저 역시 이사 오고 나서 친구가 없던 찰나에 후배 와이프를 만나니 정말 반가웠고 살갑게 대해주는 게 참 좋았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까 낮에 마트에서 만났죠? 아까 너무 바쁘게 가셔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여기 아파트 사시는 거예요? 왜 지금 봤지? 저도 여기 사는데. 아, 저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동네 참 낯설었는데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놓이는걸요? 어머, 그래요? 혹시 이 주변지리 모르면 연락해요. 난 이사 온 지 꽤 돼서 완벽하진 않지만 맛집 정도는 꿰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언니 잘 따라다녀야 되겠다. 남편도 이 도시로 발령나면서 아마 언니 남편분이랑 같이 다시 회사에서 만나게 되려나 보더라고요. 우리 잘 지내봐요. 남편들끼리도 아는 사이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저희는 그렇게 친구가 되었고,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서 동생처럼 살갑게 구는 후배 와이프가 참 좋았거든요. 하지만 웬일인지 남편은 제가 후배 와이프와 친하게 지내는 게 정말 싫은 눈치였고,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본인은 후배와 같은 회사라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 한다고 했지만, 제가 그 부부랑 엮이는 건 질색하며 싫어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싫다고 하니 전 남편에게 굳이 얘기하지 않고 남편 후배 와이프와 친하게 지냈는데 성격적으로 괜찮았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남편이랑 후배 와이프랑은 엮일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둘이서만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난 글쎄 싫다니까.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후배인데 왜 그 후배 와이프랑 가깝게 지내는 건데? 난 분명 말했어. 자기랑 후배랑 사이가 안 좋다고 내가 그 와이프랑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진짜 웃긴다. 이런 모습 낯설어 정말. 글쎄,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그 여자도 내 후배랑 똑같겠지. 하여튼 어울리지 마. 분명 말했어. 그 여자랑 어울리는 거 싫다고. 남편이 굳고 반대를 하니 후배 와이프와 어울리기 쉽지 않았지만 성격적으로 너무 잘 맞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 몰래 만나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 나날이었죠. 그러다 문득 후배 와이프가 저에게 고백할 게 있다며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전 그렇게 후배 와이프와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정말 쇼킹한 사건을 알게 되었죠. 왜 남편이 후배 와이프와 어울리지 못하겠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는데 충격에 휩싸여 어쩔 줄 모르는 그때 엎친 데 덮친 격 친정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에겐 정말 충격적인 날이었고 가슴이 미어지는 날이었죠. 무슨 정신으로 장사를 치렀는지도 모른 채 장사가 끝이 났고 아빠 3일장을 치르고 오자 남편이 선심 쓰며 위로주라고 15년 된 산삼주 한 잔을 따라주더라고요. 너무나도 친절한 남편이었지만 전 그 속내를 알았기 때문에 분노에 떨 수밖에 없었죠. 당신 위해서 내가 특별히 여는 거야. 고생 많았지? 이거 산삼주인데 오늘 이거 한 잔 먹고 푹 자. 그래야 좀 슬픔도 있지. 아, 눈물 나게 고맙네.
당신이 이렇게나 아끼는 산삼주도 따주고. 그래, 잘 마실게. 당신 호의 잘 받아 먹어야지. 쭉 들이켜, 쭉. 이게 피로 푸는데 직방이라니까. 꼭 남기지 말고 마셔야 돼. 그리고 마시면 한 잔 더 줄게. 남편이 정말 보물단지 다루듯 아끼는 산삼주를 따라주는데 오늘이 그날인가 싶으면서 이상한 낌새에 심호장과 쓱 바꿨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부어라 마셔라 하였고 잔을 바꾸고 나서 온 집에 역대급 광경이 휘몰아쳤어요. 산삼주를 3잔째 마시던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결국 쓰러졌고 주량이 굉장히 센 시어머니였기에 술을 마시다 쓰러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고 남편이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아니, 엄마, 일어나봐. 정신 차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이전이 왜 엄마 앞에 있어? 쓰러진 시어머니를 보고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남편이 당황하는 틈을 타 짐을 싸서 그 암흑 같은 집에서 나왔어요. 모든 사실은 이러했는데 후배 와이프의 얘기에 정말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전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거 언니한테 얘기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내가 언니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말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남편한테 들은 거야. 언니 혹시 언니 남편 언니가 2번째 부인인 거 몰랐지? 몰랐으면 진짜 대박이다. 8년 전에 결혼했었고 애도 있었대. 남편 말로는 근데 이혼하면서 와이프가 애를 데리고 갔는데 글쎄 재혼한다고 애를 보육원에 데려다 줬다는 거야. 그 사이에 언니 남편은 언니한테 초혼이라고 숨기고 결혼했으니 애를 데려올 수나 있었겠어? 그러니 남의 애인 척 입양한 거지. 언니 딸 키우면서 이상한 거 몰랐어? 근데 그 전 와이프가 이걸 알고 그렇게 압박을 했대잖아. 언니한테 다 불어버린다고. 그러니 어쩌겠어. 걸릴 위기에 놓였는데 그럼 이혼은 당연지사고 위자료며 사기죄로 콩밥 먹는 건 눈앞에 보이는 거고. 본인이 술 먹으면서 내 남편한테 얘기했대. 속마음 나온 거지 뭐. 언니한테 수면제 타고 병원에 가둘 거라고. 본인 신고 못하게. 내가 이 말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언니 놀랬지? 그래도 이거 언니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언니 딸 입양하는 것도 시어머니랑 남편이 뭐 서류 작업 다 알아서 했다며. 확인도 안 했어? 입양은 무슨 입양이야. 그냥 호적에 원래도 올라가 있던 딸이었다며. 하여튼 나도 진짜 남편한테 듣고 쇼킹이라 언니한테 말하는 것도 심장 떨려. 뭐? 그게 말이 돼? 그리고 날 정신병원에 어떻게 보낸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너 이 말이 다 사실이야? 난 그냥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신경 쓰지 말라고 애만 예뻐하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지. 아니 일단 나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아. 혹시라도 이게 문제되면 네 남편 증인 서줄 수 있어? 나 진짜 지금 손 돌리고 네 말 사실이면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당연히 되지. 언니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남편도 선배 그렇게 안 봤다고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더라. 그 언니 딸 있잖아. 딸 시켜서 언니가 딸 괴롭히고 손찌검했다고 할 거래. 딸이랑 벌써 병원 가서 진단서도 미리 다 끊어놨다는데? 사람들이 어쩜 그래? 그리고 애초에 전처랑 살 때
정관 수술도 했다던데. 이걸 술 취해서 주절주절 내 남편한테 다 얘기한 거 있지? 조심해, 언니. 후배 와이프가 해준 얘기였는데 전 이 말을 듣자마자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기에 남편의 머리카락과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유전자 검사를 했었고 결과는 99% 일치였어요. 후배 와이프가 했던 얘기가 똑같이 일치했습니다. 이 잡것들을 어떻게 할까 싶었고 절 정신병원에 보낼 생각까지 하는 남편이었기에 남편이 주는 모든 걸 먹기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아빠가 돌아가시게 된 거고 남편은 그걸 틈타 저에게 위로한답시고 산삼주를 주었던 거예요. 그걸 먹고 잠들면 배우자 동의하에 절 병원에 넣으려고 하는 계획이었고요. 그저 전처가 다 불어버리겠다는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런 무서운 짓을 계획했다는 것에 충격이었고 그렇게 제가 좋아하던 시어머니마저 한파였다는 것이 정말 더 참을 수 없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저에게 용서를 비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저 절 입막음하고 병원에 넣을 생각밖에 안 했다는 남편을 보니 절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본인의 딸을 키워줄 엄마가 필요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 무산이 될 것 같자 절 치워버리겠다는 심산이 분명했고요. 당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버님 돌아가신 게 충격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한테 연락은 해야지. 연락? 양심 없는 놈. 멀쩡한 척 초혼이라고 속이니 기분 좋니? 예원이도 네 친딸이라며? 다 확인했어. 법원에서 소장 날아갈 거야. 이 모든 사실을 차라리 얘기해주고 용서를 빌었다면 이런 꼴은 안 봤을 텐데. 지 잘못은 모르고 날 가둘 심산이었다 이거지? 법원에서 보자고. 당신이랑 단둘이 만나서 얘기할 일 절대 없을 거니까. 내가 이런 남자를 믿었다니 미쳤지. 뭐? 아니, 꿈꿨어? 무슨 헛소리야. 내가 당신을 병원에 왜 가둬? 오해가 있었나 본데 일단 집으로 들어와서 얘기하자. 병원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웬 병원? 거봐, 당신의 본심이지 그게. 됐고, 내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 집에 들어가. 그날 산산주에 수면제 탔잖아. 어머니 먹고 바로 쓰러지는 거 봤어. 그리고 날 병원에 넣으려고 했겠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그리고 무정자증? 애초에 너만 병원 보낸 게 잘못이지. 정관 수술해놓고 어디서 나한테 무정자증이라고 속여? 무정자증은 맞나? 정관 수술했으니 진짜 가지가지다 당신.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현실적이지 않아서 손 떨리고 놀라워. 오해가 있었나 본데 난 자기가 장례 치르고 와서 힘들까봐 다 잊고 저라고 수면제 탄 거였어. 진짜 오해야. 딸 얘긴 못해서 미안해. 그냥 네가 떠나갈까봐 그랬어. 그냥 다시 한번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오해야 진짜. 그 오해 법원에서 설명하시고요. 우리 둘이 볼 일 없을 테니까 그리 알아. 내가 너 무슨 일 있어도 콩밥 먹일 거니 그리 알아. 그리고 남편과의 소송이 시작되었고 일단 재혼인 건 확실했는데 딸아이와 유전자 검사까지 일치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가세는 저에게 기울었죠. 관건은 절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다는 거였는데 그걸 끝까지 잡아 떼더라고요. 하지만 후배 남편은 제 남편과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들려주었고 남편이 후배에게 전화로 따지는 내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절 병원에 보내겠다는 얘기를 본인이 인정을 한 녹취였거든요. 갤럭시 핸드폰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어요.
선배가 술 먹고 나한테 했던 얘기 진짜 무서웠고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사람으로선 좀 아니잖아요. 그래도 본인 딸까지 입양해서 잘 키워주려고 했던 분인데 이걸 그냥 간과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어쩐지 마트에서 내가 갔던 결혼식의 형수님이 아니었는데 아마 전 전추와의 한 결혼식에 갔던 거였겠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입담으로 네가 뭔데 우리 가정에 초를 쳐? 내가 미쳤지. 술만 먹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날을 돌리고 싶다. 선배라고 하기도 더럽다. 당신 같은 인간들은 법원의 벌을 받을 게 아니라 삼청교육대 같은 데 가서 힘들게 당해야 되는데. 결국 남편은 결혼 사기죄가 성립이 되었고 저와 이혼까지 갈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막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결국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계획이 무산되어 결국 결과물이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참 소름이 돋는 게 어린 딸에게까지 제가 괴롭히고 무력을 썼다고 말하라고 종용을 했다는 게 당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모든 게 탄로가 나자 그제서야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였는데 진작 이랬으면 좋았을 걸 싶은 마음이었죠. 미안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횟가닥 돌았었나 봐. 허구한 날 전처가 압박하지. 네 성격에 이거 알면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그럼 또 나 고소한다 어쩐다 하는 통에 그냥 그게 무서웠어. 내가 그래도 그런 마음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넌 정관 수술까지 받아놓고 무정자증이라고 나한테 거짓말했지? 그리고 네 딸 데려오려고 했던 거야. 애초에 나 만났을 때부터 돌싱에 애가 있다고 말만 해줬어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거짓말이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애가 무슨 죄니? 애한테 그런 거짓말까지 시키고. 너도 너지만 예언이도 참 무섭더라. 어린 나이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니. 그에 비해 그 딸인가?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란 말이 딱이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미안하다, 진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그리고 진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평생 사죄하고 살게. 니네 엄마도 와서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래. 내가 잠만 바꿔치기 안 했어도 난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겠지? 무서운 인간들. 제발 용서해줘. 그냥 지금은 네 용서만 바랄 뿐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네가 하라는 거 다 할게. 그러니까 용서만 해주라. 남편은 결국 벌을 받게 되었고 절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 것은 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고 어디까지나 본인의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 결혼을 한 것, 절 기만한 것에 대한 죄만을 받게 되었죠. 이혼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절 속였다고 해도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변호사의 말에 낙담하고 있을 때 불현듯 결혼 후 제가 남편 시어머니에게 보태드린 전세 금액과 남편에게 결혼 선물로 준 고가의 시계, 그리고 현금 등이 생각나 반환 소송과 함께 사기죄로 다시 한번 고소하였거든요. 결국 금전적인 이익이 있었던 남편은 사기죄가 성립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 후배가 도와주어 회사에서 해고 통보와 더불어 같은 업계 업종에서 영원히 블랙리스트로 낙인이 찍혔죠. 사람 숨쉬게는 해줘야지.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제 나 취직도 못해. 네가 합의 안 해줘서 전과자 됐고. 그러게, 누가 그런 행동 하라고 했니? 네 잘못이지. 아직도 모자라. 네가 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 그것도 벌 받았어야 하는데. 평생 속죄하고 살아, 이 나쁜 인간아. 하나밖에 없는 본인 아들 전과자 된 게 니네 엄마한텐 가장 큰 벌이지. 아, 제발 합의 좀 해줘. 그래도 딸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니? 나 일은 어떻게 하라고. 제발 부탁이다. 네 말 맞다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내가 엄마랑 딸은 부양하려면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전과자로 어떻게 이 업계에서 일하라고. 너 전과자 아니어도 이미 업계에 블랙으로 찍혔어. 우리 업계 좁잖아. 누가 너 같은 사기꾼을 쓰겠니? 겸허히 받아들여. 남편은 딸을 들먹거리며 용서를 바랬지만 더더욱 딸을 생각하면 용서가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애원하며 목 놓아 울었지만 달라지는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3년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옥바지를 하게 되었죠. 내가 빌게. 그냥 한 번만 우리 아들 용서해 다오. 그냥 애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야. 우리 아들이 마음만은 따뜻한 거 알잖니? 마음 따뜻한 사람이 애초에 돌싱인 걸 작정하고 숨기고 저랑 결혼했을까요? 아니, 어머님도 문제죠. 딸처럼 잘해주시길래 정말 난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 싶었는데 애초에 캥기는 게 많으니 그렇게 벌벌 떨었던 거겠죠. 정말 성격 같아선 예원이 붙잡고 너네 아빠 교도소 갔고 전과자다 라는 것까지 말해서 얘 충격받게 하고 싶은데 이것까진 안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애가 무슨 죄겠어요? 부모 잘못 만난 죄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제가 키운 정이 있으니 여기까지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들이 애 시켜서 내가 괴롭혔다고 정신병이 있다고 말하라고 했단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애 생각해서 이건 묻어뒀으니까 감사히 여기라고요. 아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른으로서 어른답지 못했어. 애초에 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거기에 휘둘려서 같이 장단을 맞췄으니 결국 이 꼴이 났지. 아유, 내 팔자야. 아이고 늙음하게 아들 옥바라지, 손주딸 뒷바라지 얘. 애초에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면 교도소까지 갈 일은 없었을 텐데 참 미련하죠? 아직도 제가 겪어온 일이 정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남편과 한참 소송을 할 때 너무 정신이 없기도 했고 정말 후다닥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돌아가신 아빠를 잘 보내드리지 못한 것 같아 두고두고 마음이 쓰였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빠를 잃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졌는데 이 일 때문에 조금이나마 슬픔을 잊었던 것 같아요. 최악의 사건이 발생하니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그저 저 나쁜 인간들을 버려야겠다는 생각밖엔 없었으니까요. 모든 게 마무리될 때 그제야 전 제 아픔을 돌아보고 돌아가신 아빠를 정말 많이 애도했어요. 그리고 꼭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고 5년이 지난 지금 전 좋은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답니다. 이제야 이렇게 글로 털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행복해졌어요. 지금 남편은 하나의 거짓도 없이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고 오히려 아빠처럼 절 다독여주고 챙겨주는 사람이죠. 남편 덕분에 많이 밝아졌고 그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살면서 사연 없는 사람 없다지만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글을 쓰고 나니 오히려 과거를 더 털어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가볍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참 많은 걸 경험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여러분들 혹시나마 제 글을 들으시고 위로받으셨음 해요. 저도 이렇게 지금은 잘 살아내고 있으니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들도 미래는 희망차다는 걸 알고 계셨음 합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최근 이 채널을 알게 되어 종종 사연을 듣다가 저도 한번 제 사연을 올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용기 내서 올리는 사연 많은 경청 부탁드릴게요. 남편과 결혼 후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서로 같이 위안을 얻으며 열심히 일하는 나날이었고 힘든 세월이었지만 남편과 조금 더 나아질 형편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도 희망적인 건 늘 전세만 전전하다가 이번에야말로 저희 집을 매매하여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감사하게도 이번에 저희 형편을 알고 조금 도와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이사를 하나 싶었어요. 워낙에 자린고비에 큰아들밖에 모르시는 분이기에 이번 일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죠. 더 그럴 것이 결혼 후 딸만 둘을 연달아 낳던 탓에 시어머니는 저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셨고 그럼에도 이번엔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주시겠다고 하던 찰나였기에 저희 돈과 어머님 돈을 합쳐 좋은 매물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정말 기쁜 날이었고 부동산에 가서 집을 계약하려던 찰나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는 저희에겐 씁쓸한 소식이었어요. 너희 집 다음에 사라. 이번에 너네 형 사업자금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너희야 뭐 기회 되면 다음번에 도와주마. 그러니까 집 사는 거 보태준다는 거 취소다 취소. 섭섭하겠지만 그런 줄 알고 너희 형한테 양보했으면 좋겠다. 뭐 엄마가 그러라면 그러셔야죠. 알겠어요. 이 사람한테 잘 설명할게요. 다음번에 엄마 생신 때 봬요. 형이 더 어려우면 형 먼저 도와주실 수 있죠. 당연히 이해하니까 마음 안 쓰셔도 돼요. 이 사람이 섭섭하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섭섭하긴 뭐가 섭섭해. 지가 이 집에 와서 한 게 뭔데? 겉은 소리 말라고 전해라. 지가 뭐 해온 게 있어야지. 뻔뻔 시렵게. 집을 무조건 해주셔라는 아니었지만 장남인 아주버님에겐 무엇이든 떡떡 해주시는 어머님이 제 남편에겐 야박하게 구는 것이 조금은 섭섭했고 같은 자식인데 차별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결국 저희는 어머님이 도와주시지 못해 매매는 하지 못했고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전셋돈이라도 나름 열심히 서로 벌어서 모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마저도 행복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 생신이라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딸들만 있는 제가 시어머니의 타깃이었고 아들을 낳은 형님은 극빈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섭섭하다기보단 또 그러시나 보다는 마음이 들었고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늘 들어왔던 얘기여서 그런지 그날도 또 시작이네 라는 마음이었어요. 니는 밥이 넘어가니? 지금도 안 늦었으니 아들 하나 낳아라. 우리 진수가 아들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되냐? 또 그 소리세요? 요즘 물가도 너무 비싸고 전 애들 둘로 만족해요. 어머님이 키워주실 것도 아니면서 뭘 그러세요? 뭐라고? 네 말 다 했니? 시집 와서 딸만 줄줄이 낳은 걸 죄스럽게 생각 못하고 어디 뻔뻔하게 말대꾸를 해대? 에이 엄마 그만하세요. 좋은 날 좋은 얘기만 해도 모자랄 판에 자
여기 케이크 있으니까 우리 케이크 잘라요. 니도 참 벨도 없다. 아들 하나 낳지도 못하는 거 데리고 살면서 뭐 아무렇지 않다 이거야? 에휴, 못났다, 못났어. 기분이 나빴지만 어머님 생신이라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고 고개를 돌려 형님 쪽을 보고 있는데 형님이 메고 온 가방이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가방이더라고요. 요즘 형편도 어렵고 사업도 어려워졌다고 했는데 너무 사치스러운 가방을 보며 조금 의아했어요. 역시 어렵다 소리에도 다 먹고 살만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제 가방을 보고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여자인지라 저 정도 금액은 아니지만 형편상 들지 못하는 명품 가방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긴 하였죠. 형님, 와, 가방 사셨나봐요. 너무 예뻐요. 저도 그런 가방 하나 가지는 게 소원이었는데 형님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아, 뭐 그냥 원래 있던 거야. 동서는 못 본 건가? 예전부터 메고 다녔던 건데. 동서는 지금 봤나 보다. 이거 우리 할머니가 엄마 사준 거예요. 그렇지, 엄마? 우리 그때 할머니랑 백화점 가서 같이 산 거잖아. 나 로봇 사고. 얘는 그거 말하지 말라니까. 동서, 오해 마. 어머님이 그냥 내 생일이라고 하나 장만해 주신 거니까. 섭섭하게 생각 마. 아, 제가 섭섭할 게 뭐가 있나요? 어머님 돈으로 해주신 건데. 예뻐요, 형님. 가방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부럽네요. 원래 있던 가방이라고 하는 형님이었지만 조카의 말에 들통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저 몰래 형님만 사주신 가방이란 걸요. 급격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어머님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저에게 미안한 기색은커녕 대놓고 핀잔을 주셨어요. 어머님께 뭐 하나 바란 거 없는 며느리지만 이렇게 대놓고 매번 큰 집과 비교를 당할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졌어요. 아들 낳아라 니도. 가방 아니고 차라도 사줄 끼니까. 날만 줄줄이 낳고 나한테 섭섭함 같은 것도 가지지 마라. 알겠니? 네, 제가 어떻게 어머님한테 섭섭함을 가지겠어요. 저 괜찮으니까 제 마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뭘 새삼스럽게. 저 봐라. 저렇게 말꼬리 잡고 비아냥거리는 거. 내가 이래서 널 예뻐하려야 예뻐할 수가 없다 이거야. 네가 이 집에 와서 해온 게 뭐가 있어? 바랄 걸 바래야지. 아들을 낳기로 했나? 뭐 이 집에 올 때 금붙이라도 들고 왔나? 내한테 바라지도 마라. 아유, 어머님, 그만하세요. 오늘 좋은 날이니까 우리 좋게 밥 먹고 케이크 잘라요. 동서도 그만하고 얼른 밥 먹자. 네 형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적당히 골부리고 밥이나 묵으라. 아들도 못 낳으면서 뭔 말이 많니? 시댁 식구들이 모일 때면 늘 저는 아들도 못 낳았다는 핑계로 구박을 받기 일쑤였지만 오히려 딸 하나 없는 어머님이 안타까웠죠. 하도 뭐라 하시니 그날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밥을 먹고 나왔고 매번 장남장남 그러시고 아들 못 낳았다는 것으론 핀잔을 주시는 게 속이 상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머님의 장남 사랑은 끊이질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 장남만 찾던 어머님은 결국 모든 재산을 다 해주시고 큰 형님네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아주버님네도 참 염치 없게도 어머님의 모든 재산을 야금야금 빼먹더니 결국엔 이민을 간다는 핑계로 어머님을 모시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런 어머님은 애석하게도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었죠. 저 역시 어머님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형님네가 얼마나 얄밉던지 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이 각별히 생각한 장남인데 어쩜 재산을 다 빼돌리고 저렇게 갑작스레 이민을 간다고 할 수 있는 건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나 이랑 미국 가서 살 거야.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동서가 모셔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은 미국까지 따라오시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따라와? 이제 동서네로 가시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 정도에 어머님이 동서네로 찾아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형님, 정말 뻔뻔하네요. 그동안 어머님 있는 재산 다 빼돌리고 어머님이 땡전 한 푼 없어지니까 바로 미국 가시겠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형님네 부모님 계시니까 그렇다 치는데 어머님은 재산 다 뺏기고 결국 팽당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니, 어머님이 아들 사랑한다면서 준 재산인데 왜 나한테 그래? 따지려면 어머님한테 따져. 나한테 이러지 말고 본인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다 준 게 왜 내 탓이야? 그럼 본인도 실속 챙기셨어야지. 어쨌든 우린 이민 갈 거니까 동서네가 어머님을 모시던지 요양원 보내던지 알아서 하라고. 그 먼 땅에 어머님마저 데려갈 순 없잖아? 이제 우리끼리 살아볼 거야. 진짜 양심은 밥 말아먹은 인간들이네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딱히 어머님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참 불쌍해요, 어머님. 그리고 아주 천벌 받을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내치면 얼마나 큰 코 다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세요. 본인들 일이 잘 풀리나 안 풀리나. 형님과 아주버님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어머님을 버리고 미국으로 향했고 결국 어머님은 저희가 모시게 되었어요. 형님네한테 모든 걸 퍼주신 어머님을 생각하면 치도 떨리고 화도 났지만 막상 어머님을 보니 안쓰러운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죠. 남편 또한 본인 엄마 너무 불쌍하다며 당장 본인이 모셔야겠다고 했고 딸들과 전 워낙 차별을 많이 받아서 긍정적으로 내키진 않았지만 혼자 낸 노인 차마 내칠 순 없었어요. 한편으론 그렇게 장남 샀더니 결국 이런 행세까지 되자 미어도 내가 챙겨드려야지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모셔오게 되었어요. 이젠 어머님이 저 보기 싫으셔도 저랑 사셔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부탁드릴게요. 우리 잘 지내봐요, 어머님. 그래. 엄마도 이제 이 사람한테 마음 좀 열고 잘 지내봐요. 이제 우리랑 사셔야지. 별다른 돌이 있어? 그러니까 잘 지내봐요. 내가 이런 행색됐다고? 너네 무시하지? 난 너한테 무시당할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라.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무시하겠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그냥 이제 잘 지내보자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앞으로 계속 같이 살아야 할 텐데 저 어머님한테 잘하고 싶어요. 저도 솔직히 섭섭한 게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다 잊고 어머님이랑 서로 위해주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조금 너그러이 받아주세요. 아셨죠? 지금 네 형님이 미국서 자리 잡아야 하니까 내가 안 따라간 거지. 난 무조건 장남이랑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잠시 여긴 머물러 갈 곳이다 이 말이야. 밥도 아들 밥을 얻어 먹어야지. 딸들 줄줄이 딸린 집밥을 얻어 묵어야 되겠냐? 어머님과의 기막힌 통고는 시작됐고 말씀을 참 밉게 하셨지만 본인 자존심이 대단하신 분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역시나 어머님과 잘 맞진 않았지만
심적으로 많이 약해지셔서 그런지 저에게 조금 너그러워지셨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또 제 마음이 약해지면서 어머님한테 참 잘해드리고 싶었고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동거는 훨씬 수월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도 많이 양보했고 저 역시 안쓰러운 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정말 잘해줄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어머님, 여기 백순대 사왔어요. 어제 백순대 잡수시고 싶다 하셨죠? 일부러 청량리까지 가서 사온 거니까 뜨끈할 때 드셔요. 오메, 만나겠다. 그래도 살아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살림은 잘하는 것 같네. 워낙 네가 싹싹하니까 그래도 걱정은 덜했는데 나름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딱 아들 하나만 낳으면 내가 두말할 건더기도 없겠다. 안 그냐? 칭찬이라고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저랑 애 아빠 아이 또 낳을 계획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상황도 이해해 주세요.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줄 건데 그러냐? 애도 다 내가 키워줄 건데 아들이 있어야 한다, 집안엔. 어머님, 요즘엔 딸이 되세요. 아직 어머님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전 우리 민채랑 민주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저리 세상 물정 몰라서 되겠나? 늙어서 아들네 집에 가서 살아야지. 딸네 집에 가서 살래? 에휴, 못 산다 정말. 같이 살고 보니 예전보다 강압적이진 않으셨지만 그때까지도 내심 아들 손주를 바라시는 눈치였고 그것 빼곤 날은 어머님과 잘 지내는 고부 관계였답니다. 서로 알아가는 계기도 되었고 어머님도 저를 전처럼 대하지 않고 나름 존중해 주셔서 어머님과 참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죠. 나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를 해왔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남편이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하고 뭔 장례식이 그렇게 많은지 안 들어오는 날도 허다했어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던 남편인지라 의아한 날들이었고 모든 의심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듯 핸드폰도 꽁꽁 잠금장치를 해놨어요. 그래도 한 번도 절 기만한 적 없던 남편이기 때문에 애써 모른 척 해왔는데 친구들과 브런치 카페에 가서 남편의 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제 눈으로 남편의 외도를 목격해 버렸거든요. 살면서 믿을 사람 없다는 게 확 와닿는 순간이었어요. 어머, 저거 네 남편 아니니? 어머, 웬일이야? 이 시간에 브런치 카페에 다 오고? 니네 남편 토종 한국인 입맛이라고 하지 않았어? 어머, 그러게. 회사에 있을 사람이 웬 브런치 카페에 와 있다냐? 뭐 회사에서 먹을 점심 미리 사러 왔나? 우아하네. 요즘 남자들 잘 봐야 해. 저 나이에도 바람나는 사람 꽤 있다. 네 남편이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지켜봐. 안 하던 행동하며 요즘 좀 변한 건 없었어? 아니라면 다행인데. 원래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법이다 너. 그러니까 잘 감시해. 내가 내 남편 바람 잡는데 도사잖니. 경력직으로서 해주는 말이니까 너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잘 지켜봐. 그래야 뒤통수 안 맞아. 친구의 말이 처음엔 재밌는 발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뒤이어 남편을 따라 들어오는 여자를 보고 느꼈어요. 둘은 꽤나 다정한 사이고 분명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가까운 사이구나라는 생각을요.
제 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이 더 사달을 내야 한다며 떠들어댔지만 전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지더라고요. 그때까지도 회사 후배겠거니, 아니 같이 일하는 거래처 사람이겠거니 하면서 계속 부정하면서 지켜보게 되었어요. 어머머머, 저거 봐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 여자, 네 남편한테 팔짱 끼는 거 봐. 내가 뭘 했어? 거짓불도 다시 보라고 했지? 어떻게 네 남편이 그럴 수가 있니? 그렇게 너한테 잘했잖아. 야, 너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야? 얼른 요절을 내도 내야지. 뭘 보고만 있어? 아, 일단 기다려봐. 지금 가서 머리채라도 잡을까 그럼? 나 일단 저 둘 좀 뒤따라 가볼게. 미안하다. 내가 연락할게. 이런 데는 내가 전문인데. 너 혼자 갈 수 있겠어? 걱정된다 진짜. 어떻게 네 남편이 그럴 수가 있니? 아주 요절을 내버려. 그리고 브럼치를 포장하고 나가는 남편과 그 여자를 뒤따라갔어요. 하지만 뒤따라간 곳은 남녀 숙박 장소였고 그 모습을 일단 핸드폰 카메라로 다 찍어 놓았죠. 얼마나 손이 벌벌 떨리던지 제 인생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이었고 차에서 한참을 울다가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에게 왜 이제 오냐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나름 같이 살면서 잘 지냈던 탓인지 그래도 위로를 받고 싶고 이해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제가 울자 당황스러운 모습이었고요. 왜 이제 오냐? 밥도 안 하고 니네가 요즘 잘해준다 싶으니까 좀 맛이 간 거냐? 당장 밥부터 준비해. 뭐 먹을 게 있어야지. 어머님, 민채 아빠 바람났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요.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지금껏 민채 아빠 뒷바라지하면서 없는 살림 이렇게 같이 꾸려나갔는데 어쩜 그럴 수 있냐고요. 제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어쩌면 좋아요. 아니, 사실이야? 민채 아범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일단 진정해라. 내가 아범 오면 잘 타이르마. 좀 눈물 좀 그치라. 한눈에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좋아요? 어머님 말도 안 들을 것 같은데 민채랑 민주는 또 어떻고? 걱정 말라니까. 가정 있는 남자를 꼬신 게 어디 정상이냐? 내가 아주 따끔하게 얘기할 테니까 그만해. 아범도 정상이니 내가 얘기하면 반성하고 듣겠지. 남자들 한두 번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남자 아니냐. 일단 내가 얘기할게. 기운 차려.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는지 본인이 말씀을 하신다며 저에게 눈물을 닦으라고 하셨고 미운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이럴 땐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주셔서 잠시 의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 손이 떨리지만 아까 찍은 남편과 그 여자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보니 너무 경악스러웠죠. 경악을 뒤로한 채 남편이 퇴근을 하고 오자마자 정확히 말하면 그 여자와 데이트를 마치고 오자마자 어머님은 남편을 호출하셨고 뭐라 말씀하시는 게 들리더라고요. 한참 둘이서 얘기를 나누고 나오셨는데 아까 저를 달래주셨던 어머님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참, 입도 싸다.
너 혼자만 알고 있지. 굳이 그걸 엄마한테까지 얘기해? 그럼 뭐 내가 그만둘 줄 알았던 거야? 그리고 내 뒤 밟았다며? 소름 돋아. 안 그런 척하면서 내 뒤를 밟을 수가 있어? 너 그것도 범죄야. 네 잘못은 전혀 모르지? 뭐? 말 다 했어? 여자의 눈이 돌아가서 처자식이고 뭐고 아예 버리겠다는 태도구나.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신이. 그리고 당신이랑 외도한 여자, 내가 누군지 모를 줄 알아? 뻔뻔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바람을 펴도 그 여자랑 바람을 필 수 있어? 입 다물어라. 어디서 남편한테 큰 소리고? 얘기 들어보니 아주 아들도 낳아줄 것 같고 보통이 아니던데. 잘 나가는 애 만난다니 네가 빠지거라. 네 하나만 빠지면 다 해결될 일 아니고 민채랑 민주 데리고 가도 되니까 깔끔하게 이혼해. 우리 아들 새 출발하면 되니까 이제야 내가 원하는 며느리를 드리니까 나야말로 좋다. 큰소리 치지 말고 당장 나가. 큰 형님에게 내쫓긴 시모를 모시는데 남편이 외도한다 하자 오히려 추켜 세우는 시어머니를 보니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오히려 이런 얘기를 뭐하려 했냐며 저에게 따지듯 물었고 오히려 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사정해도 모자랄 판에 왜 일을 크게 만들었냐며 소리를 치는 모습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남편과 어떻게 해야 할지 눈물이 흘렀지만 지금 이 모습을 보니 눈물은커녕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남편이 외도한 여자가 누군지 알고 나서부터 오히려 마음 정리가 빨리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혼을 냈어도 사실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잘됐다. 너희 가만 안 둘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 나만 빠지면 된다는 거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나도 구질구질하게 매달려가며 살고 싶지 않으니까. 양심이 있으면 당신이 유책 배우자니까 신권 양육권은 다 내가 가져올 거야. 그리고 위자료도 물론 줘야겠지. 그리고 당신이랑 바람난 그 여자한테도 위자료 청구 소송할 거니까 그리 알아. 어머님, 아니지, 이제 아줌마지? 아줌마, 놀 자리 보고 발을 뻗어야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뻔뻔한 인간들. 당신들이 우리 애들 할머니 아빠라는 것이 내가 수치스럽다 진짜. 후회는 무슨?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꼴 좋다. 내 아들한테 악담이나 해대고 역시 넌 마음에 안 들어. 나야말로 아줌마 마음에 안 들어요. 오죽했으면 장남이 버렸겠냐만. 안타깝고 갈 곳 없는 노인네 적선이나 하자 싶어 받아줬더니만 천성이 그 지경이니 아직까지 고마움 모르고 날뛰는 거겠지. 당신은 버림받아도 싼 인간이라고요. 그 엄마의 그 아들 같으니라고. 뭐? 네 말 다 있냐? 원래도 못 배워먹어서 천박한 건 알았는데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역시 내 눈은 틀림없지. 틀림없긴 뭐가 틀림없어요. 나야말로 당신 보면서 천성 절대 안 변한다고 생각했네요. 어디 한번 잘해봐요. 전 그리고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위자료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수월하게 소송은 진행되어 갔고 상간녀 소송이 들어갔을 때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이혼 후 시어머니에게 외도녀 정체를 알려주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였고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상간녀의 부모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상간녀의 정체는 남편의 사촌 여동생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여동생의 딸이었는데 외국에서 오래 살다 나와 오랜만에 만난 사촌 오빠와 정분이 나고 만 거예요. 정말 기함할 사이였고 제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측 부모님들이 알게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남 탓하기 바빴고 본인 아들, 본인 딸은 안 그랬는데 상대방이 꼬셔서 그런 거다라고 하며 무식한 발언을 했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끼리끼리니까 눈이 맞은 건데 본인 자식들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꼴을 보니 우스웠어요. 아이고, 돌았나? 네 쟤가 누군데? 능력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고? 너네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네가 꼬셨지? 이모, 그게 아니라 좀 들어봐요. 우린 진짜 사랑한다니까. 그리고 뭐 어때? 우리가 사랑한다는데 말리지 마요, 우리 사랑. 그래요. 엄마 진정해. 어차피 엄마도 민채 엄마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 그냥 조카라고 생각 말고 남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능력이 좋은데 외국에서 엄청 돈도 많이 벌어왔다니까. 엄마도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엄청 좋아했잖아. 그냥 그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꼭 조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사랑 지켜봐 주세요. 우리 절대 못 헤어져요. 허락해줘요, 이모, 엄마. 이놈이 꼬셨지? 우리 딸을. 외국에서 잘 나가는 우리 딸. 한국에 들어왔을 때 뭘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우리 딸이 놀아나? 언니가 얼마나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으면 이 사달이 나냐고. 내가 진짜 살다 별 더러운 꼴을 다 보네. 절대 허락 못해. 참, 꼴 좋다. 딱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원앙이네요. 어떻게 사촌지간에 이럴 수 있는지. 다들 어떤 정신머리로 교육을 시켰길래 양심이라곤 눈곱만큼도 없게 키웠어요. 그러니 끼리끼리 만나지. 민치랑 민주 보기도 부끄러우니까 양심이 있다면 절대 연락 마요. 어차피 나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새로 보는 며느리 괜찮지 않아요? 뭐 아들은 잘 나으려나? 어우, 살 떨려. 얘기 좀 하자. 내 이럴 줄 알았니? 그냥 능력만 이탁했지. 내 조카랑 눈이 맞을 줄 누가 알았냐고. 그래도 애 낳고 사는 부부가 어떻게 한 번에 갈라서니? 그러니까 마음 좀 추스르고 다시 민치 아범이랑 얘기 좀 잘해보라. 그래야 않겠나? 나도 우리 딸 절대 저놈이랑 잘 되는 꼴 못 보지. 사촌지간이 말이나 돼? 아니 이제 평생 보고 살지 말자고 언니랑 나랑. 고락선이들하고 아주 웃기네요. 당신들 아들, 딸 도덕적이지 못한 거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감히 내 눈에서 눈물을 빼?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참 역겨웠고 각자 서로 탓이라고 하면서 본인 자식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꼴을 보니 양심이라고는 없는 인간들 같았거든요. 법률 상담을 하러 갔을 때 위로해 주시는 말일 순 있겠지만 은근히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상간녀 소송도 끝을 냈고 저 더러운 가족과 영원한 안녕을 하였죠. 시어머니는 자기 조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에서 조카 머리를 잡고 난리가 났고 그 모습을 보자 상간녀의 엄마, 즉 이모도 남편의 머리를 붙잡고 통곡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돈 주고도 못 볼 광경이었고 법정에서도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어머, 이모, 머리 나요.
머리 아파. 아니, 왜 나한테 그래? 오빠가 꼬셨다니까. 나 머리숱 없다고 그만 좀 하시라고. 네가 우리 아들 망쳐놨어. 어떻게 우리 지고지순한 아들이 사촌이랑 바람이 나냐고? 그게 정상이냐? 언니, 우리 딸 머리 안 나? 나도 그럼 가만 못 있지. 너도 이리 와. 네 머리도 잡을라니까. 우리 딸만 당할 수 없어. 이모. 일단 얘기 좀 들어봐요. 그래도 우리 사랑한다니까. 우리 잘 살게.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줘요. 사촌이라고 생각 안 하면 되잖아요. 이모, 나 거기 머리 심은 대로 잘못 뽑으면 안 된다고. 엄마, 나 좀 살려줘. 네가 내 아들 이 지경으로 만들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리 와. 딸 교육 잘못 시킨 너도 좀 당해야지. 언니 손맛 본 지 오래됐지? 뭐야? 언니면 언니답게 굴어. 이런 거는 다 남자가 잘못한 거라고. 왜 우리 딸 탓을 해? 지 아들 탓을 해야지. 어디 한번 붙어봐. 법정에선 시어머니와 시이모가 머리를 붙잡고 난리가 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결국 퇴정 명령까지 떨어졌어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인 걸 인증한 셈입니다. 자매끼리 싸우고 본인은 잘못 없다 남 탓이다 하는 통에 모든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그 싸움을 구경하게 되었죠. 그리고 전 이혼을 하였고 위자료를 다 받았지만 제 결혼 생활이 기만당한 것 같아 못 참겠어서 남편의 회사에 가서 양심 없는 남편에 대한 피켓 시위를 하였어요. 남편의 외도 사실, 하지만 그 상대가 사촌 동생이었다는 걸 써서 시위를 하였고 남편은 제발 이러지 말라고 부탁을 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촌 동생이라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위자료를 준다 한들 제 마음에 생채기를 낸 것이 참아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전 제 방식대로 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머머, 김대리님, 외도 상대가 사촌 동생? 어머머,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봤는데 제 정상이 아니네. 어떻게 사촌 동생이랑 바람이? 어머나, 그러게나 말이야. 바람필 상대가 없어서 사촌 동생이랑? 와, 진짜 얼굴 보고 모른다더니 세상 선량한 줄 알았는데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어머, 어떡해, 저 여자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 진짜 기가 막히겠다. 억울하고. 제 피켓을 보고 직원들은 수근수근대었고 워낙 규모가 작은 회사라 그런지 남편의 바람은 회사에 일파만파 퍼졌는데 제가 원하던 바였습니다. 애들 아빠로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도저히 참지 못했고 제가 이렇게까지 하니 남편은 위자료를 줄 때보다 더욱더 비참하게 저에게 빌고 사정을 했어요. 뻔뻔한 남편의 통쾌한 최후였습니다.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거 그냥 네 얼굴에 침 뱉는 꼴 아니야? 이렇게 모진애였다니. 실망이다 진짜. 모질어? 당신이 더 모질지. 그리고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이 아니라 네 얼굴에 먹칠한 꼴이지. 한번 개망신 당해봐. 내가 위자료 받고 그냥 나가 떨어질 줄 알았어? 그동안 너희 엄마한테 무시받은 세월, 그리고 당신한테 기만당한 세월 다 보상받을 거야. 미안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피켓만 내려줘. 이러면 너한테도 뭐가 남아. 그러니까 제발 시위만 하지 말아줘. 우리 회사에 소문 쫙 났어. 나보고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라는 거야. 사람 살기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 좀 해라. 그러라고 시위하는 거야. 너 얼굴 못 들게 하려고. 나 만만히 봤지? 너 사람 잘못 봤어. 내가 얼마나 독한지 이 기회에 잘 봐. 결국 남편은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전 벌금형을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다 후련했어요. 기껏 위자료보다 이렇게 제 방식대로 벌을 주니 오히려 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미 회사에서 파렴치한 인간으로 소문이 나서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퇴사 권유를 하진 않았지만 본인이 얼굴을 들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못 참은 거죠. 시어머니 또한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는지 장남에게로 보내달라고 하셨지만 형님네가 연락을 끊으며 사실상 어머님은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여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파렴치한 아들과 살게 되었죠. 둘 사이가 절대 법적으로도 허락받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뒤에 계속 만남을 가지는지 헤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아빠와 만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혼 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래도 내 남편이 도덕적이지 못한 인간이었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미련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참 살다 보면 내 의지가 아니라고 해도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 보려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제가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가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모진 풍파가 와도 힘내시길 바랄게요. 저 역시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참 맞더라고요. 그러니 이 글을 보시고 혹시나 좌절에 휩싸인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세상엔 정말 별의별 일이 많기 때문이죠.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